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기타 작업의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 이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매크로 작업 하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F4번에서 F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순이익하고 빈칸으로 돼 있죠.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서비스별 순이익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순이익으로 하고요. 순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매출액 마이너스 제작비 마이너스 유지비 그렇게 한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라는 것도 이곳에 있고 제작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 빼기 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그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게 있어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CA15번에서 CA1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그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순이익으로 그렇게 입력을 한 후에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순이익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양식 컨트롤에 들어가서 단추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우리 삽입이요. 요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요 위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있는 거 요 단추요. 해서 이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CA15번에서 16번 영역에 생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서 CA15번에서 16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지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은 우리가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매크로의 이름은 순이익으로 하래요. 해서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저장 위치 확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진다. 그 얘기는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된다. 그 얘기요. 해서 우리가 요 확인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을 때 매크로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맨 위에 왼쪽에 우리 기록 중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 중지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또 우리 상태 표시를 봤을 때 여기에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이 생성이 됐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키보드 마우스 움직일 때 불필요한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순이익을 계산하러 가야 되겠죠. 해서 맨 위에 첫 번째 칸 여기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는이라고 쓰고 매출액 마이너스 제작비 마이너스 유지비로 이렇게 계산해 달라.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렀더니 순이익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 계산한 거를 채우기엔들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쭉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순이익 다 계산했죠. 그럼 끝났죠. 끝났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셀 있죠? 빈 셀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해주면 돼요. 기록 중지할 때는 여기서 해도 되고요. 우리 상태 표시줄 여기서 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단추 이름도 바꿔줘야죠. 해서 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지금처럼 텍스트 편집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텍스트 편집 클릭해 주고요. 여기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순이익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추 이름 다 입력됐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순이익 계산된 거 있죠?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지우고 우리가 이 버튼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순이익이 쫙 계산됐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매크로 실행되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에서 F13번 그 영역에 표시 형식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의 4번부터 F의 13이다. 그러면 C의 4번이 요 매출액 첫 번째 칸부터죠. 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13이다. 그럼 이제 요 순이익의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이만큼 영역에 표시 형식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그렇게 적용시키래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을 회계로 하고 그때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이 있고 그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뒤에 15번에서 1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해라. 생성하고 도형의 텍스트를 회계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도형을 클릭할 때 회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도형을 먼저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도형을 우리가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하고 있습니다. 도형 중에서 사각형 중에서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요. 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뒤에 15번부터 16번 그 영역에다가 여기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 셀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단추 만들었을 때랑 도형 만들었을 때는 달라요. 우리가 단추를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떴죠. 근데 도형을 만들었을 때 안 뜬다고요. 안 뜨니까 여기다가 바로 그냥 글씨 먼저 입력하고 텍스트 먼저 입력하고 시작하자고요.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회계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계하고 이 도형에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도 그려놨고 글씨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 도형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회계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회계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기록 버튼 눌러주면 돼요.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요. 저장 위치도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 켜져요. 지금 우리 상태 표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키는 대로 C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단축키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서 이제 회계 표시 형식으로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회계라는 거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형식이 다 지정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할 때는 여기서요.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것도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셀 서식 다시 들어가고요. 일반으로 고치자고요. 고쳐놓고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 요 도형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계 형식이 전부 다 지정이 됐죠. 그러면 요 두 번째 매크로도 다 되는 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작업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먼저 이동하자고요. 이동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해주고요. 자, 일단은 문제 그림부터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이렇게 이제 바꾸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문제에서 제공해준 이 차트 있죠? 요거 가지고 끝까지 작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중간에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삭제를 하고 내가 새롭게 차트를 만들게 되면 틀린 걸로 빵점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포지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이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지다. 그럼 포지가 지금 파란색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요 파란색 막대기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지금처럼 다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 다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땡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원래 여기 포지하고 파란색 막대기다. 그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해서 문제상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계열을 삭제할 때는 우리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더라.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계열 삭제해라 라고 하면 그 계열 선택하고 딜리트 키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비중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비중이라는 계열이 지금 초록색이다 그러고 나왔는데 초록색 막대기가 아예 보이지 않죠. 이 비중이라는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변경한 다음에 그거를 보조축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비중이라는 계열이 초록색인 건 알겠는데 초록색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빨간색 있죠? 빨간색 요 막대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빨간색 막대기, 초록색 막대기하고 이렇게 각각의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록색 막대기가 안 보여도 우리가 여기서 변경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 어떤 막대기가 됐든 상관없이 아무 막대기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특정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특정 계열만 다른 종류의 차트로 변경시킬 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우리가 차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꺾은 선형을 바꾸겠다. 그러면 꺾은 선형 내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꺾은 선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랑 차트 자체의 종류를 변경하는 거랑 달라요. 차트의 종류를 완전히 바꿔라. 그러면 이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면 되고, 지금 문제처럼 특정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계열이 됐든 아무거나 선택해 놓고 이 막대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고 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계열마다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라는 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비중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여기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한 후에 뭐 하래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 끝에 보게 되면 보조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체크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조축으로 지정했는데 그 보조축이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이쪽을 보고 우리가 보조축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그렇게 지정을 하래요. 지정하고 A의 1번 셀과 그렇게 연동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없는데 문제 그림 보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들어있죠. 이 차트 제목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A의 1번 셀,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컨텐츠별 트래픽 현황하고 써져 있잖아요. 이 제목이랑 서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얘를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선택해주고 차트 위에다가 넣어라 그랬으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차트 제목을 집어넣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제목하고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게 글씨를 입력해서 제목을 집어넣을 때가 있고 지금처럼 특정 셀과 연동시키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셀과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다가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여기다 써주면 돼요. 써주면 이제 끝나는 거고 만약에 특정 셀이랑 연동을 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수식 입력줄 있죠?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A의 1번 셀이랑 연동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A의 1번 셀을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 A의 1번 셀이다. 그리고 여기 셀 주소가 나오죠. 나오면 그냥 여기서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이거를 하기 전에 맨 앞에다가 는 붙인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A의 1번 셀에 있던 그 제목이 우리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좀 이제 또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에 최소 경계는 500이다. 최대 경계는 2500이다. 주 단위는 500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세로축 그랬는데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보조 세로축이라고 나옵니다. 그 보조 세로축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보조 세로축이라고 해요. 지금 일단은 세로축 먼저 바꿀게요. 이 세로축에 들어있는 값들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최소 경계는 500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최소값 500으로 고쳐주면 되고 최대 경계는 2500으로 하래요. 최대값은 2500이다.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단위는 500으로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주단위 그러면 여기서 기본하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500으로 그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최소값 지금 0 써져 있죠? 여기다가 이제 500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에 가서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2500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주단위요. 이 자리가 주단위에요. 주단위. 해서 얘 클릭해주고 지금 200으로 돼 있는데 이거 500이라고 쓰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문제 그림처럼 500이다, 1000이다, 1500, 2000, 2500 하고 그렇게 이제 세로축이 바뀌었죠. 우리 문제 그림을 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도 우리 변경시키래요. 보조 세로축 그러면 이곳을 보고 얘기한다 그랬죠? 해서 보조 세로축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 축서식 창이 이제 보조축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제 최대 경과는 0.4로 하래요. 그리고 주단위는 0.1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그냥 놔두면 되고 최대값은 지금 0.4로 하라 그랬죠? 0.4라고 해놓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위, 주단위요. 요 자리가 주단위라 그랬어요. 자, 주단위는 0.1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0.1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엔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10%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보조 세로축의 값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요 축서식 창은 닫아버리자고요. X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범례는 그랬어요. 범례라는 게 무슨 색이 뭐다 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요걸 보고 우리가 범례라고 하는데 이 범례는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래요. 자, 지금 이 문제 그림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그때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범례 얘를 먼저 이동 먼저 시키자고요. 그래서 이 범례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례 서식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어디로 할래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오른쪽이라는 거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죠. 그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 도형 스타일이라는 거는 우리 차트 도구에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서식을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나타나죠. 그럼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이라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한 다음에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범례도 다 고쳤으니까 이제 범례 서식 창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X 버튼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면 지금 우리 문제상에서 주어진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업한 거랑 뭔가 다른 점이 있나 없나 꼭 비교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다 맞게 문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 이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뭐 헷갈리는 게 있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한번 딱 풀어보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안 잊어버리게 손에 꼭 익히고 지나가셔야 돼요. 꼭 반복 연습하세요.